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호로 칭송받는 레프 톨스토이가 마주했던 삶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화려한 귀족의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인류애라는 가치만을 추구했던 고고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유일한 본질은 바로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헌신과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1828년 러시아 제국의 중심부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레프 톨스토이는 광활한 대지와 그 위에 고된 삶을 목격하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인구의 대다수는 비참한 농노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흙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도련님이었던 그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크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의 참호 속에서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존적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인간 생명의 가벼움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을 통해 그는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이 가진 허구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 자녀들을 위한 소박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28년 9월 9일 러시아의 장엄한 툴라 영지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그 위대한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서 깊은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광활한 대지와 울창한 숲을 앞마당 삼아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5살의 어머니를 9살의 아버지를 여의는 참담한 상실의 아픔은 그에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생명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윤영이의 이러한 비극적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 흐르는 실존적 고민과 도덕적 탐구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인간 정신의 시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향의 흙내음과 자작나무 숲의 고요함은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의 원형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60년대에 접어든 톨스토이는 문학의 힘으로 시대를 증언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의 고전인 전쟁과 평화라는 대작에 몰두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물을 통해 인간 본성의 시면을 탐구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운 산고였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영웅의 야심이 아니라 무명의 민중들이 가진 소박한 의지였습니다. 이어 발표한 안나 카레니나는 당대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경탄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도덕 사이의 갈등을 그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해부해 나갔습니다. 1874년 톨스토이는 카잔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문적 야망을 품었으나 형식적인 대학 교육의 위선에 실망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지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루소의 참회록을 탐독하며 문명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깨닫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내면 깊숙이 정립해 나갔습니다. 대학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톨스토이는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의 힘을 믿고 농노 자제들을 위한 학교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는 지식인의 오만함을 버리고 민중들의 소박한 지혜 속에서 신의 얼굴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는 그의 민중주의적 철학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론에 머무는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삶을 향한 그의 치열한 투쟁은 이 시기의 고뇌 어린 일기장을 통해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청년 톨스토이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 장교로 복무하며 카프카스의 거친 산맥과 세바스토폴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인간 생명의 위태로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쏟아지는 포탄과 절규하는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는 그에게 전쟁의 화려한 영광이란 한낱 거대한 거짓이자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의 증거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연작을 통해 그는 승리의 창가 대신 죽음의 공포에 떠는 병사들의 진실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러시아 문단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훈장이 아닌 찢겨나간 인간의 존엄성이었으며 이는 훗날
그가 비폭력 평화주의의 예언자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의 확신은 피비린내에 나는 참호 속에서 고통스럽게 잉태되었습니다. 전역 후 유럽을 여행하던 톨스토이는 파리에서 단두대 처형 장면을 목격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에 대해 극심한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요틴의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현대 문명이 쌓아 올린 모든 질서와 진보라는 개념이 얼마나 잔인한 허구인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자본의 횡포를 목격하며 진정한 해방은 정치적 혁명이 아닌 인간 영혼의 도덕적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며 교육학을 연구했던 그는 지식이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화려한 미학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는 그를 더욱 치열한 영적 탐구의 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등불이 되었습니다. 1860년대 톨스토이는 사랑하는 아내 소피아의 헌신적인 내조 속에 인류 최대의 고전이라 칭송받는 전쟁과 평화라는 대하소설 지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00명이 넘는 인물을 창조하며 나폴레옹 전쟁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인간 본성의 시면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해부해 나갔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영웅이 가진 야심이 아니라 무명의 민중들이 보여주는 소박한 의지와 생명력임을 그는 이 위대한 작품을 통해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수만 장에 달하는 원고를 수차례 정서하며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의 창작 과정은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투쟁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타오르던 그의 예술적 열정은 19세기 러시아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내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극심한 자살 충동과 허무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지식과 예술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종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진리의 빛을 찾아 처절하게 헤매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고백적 저수를 통해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엄청난 상공으로 작가로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50세 무렵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다는 그 유명한 통찰 뒤에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처절한 영적 갈등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할 수 없었던 그는 집안의 모든 끈과 총을 치울 정도로 심각한 실존적 위기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과학과 철학 어디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해답을 찾지 못했고 마침내 모든 세속적 성취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진리의 빛을 찾아 처절하게 헤매었습니다. 1870년대 말에 그가 겪은 정신적 폭풍은 위대한 영혼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통스러운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악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농부의 무명 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밭을 갈고 신발을 수선하며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고백 문학의 정수를 통해 톨스토이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세상 앞에 낱낱이 공개하며 영적인 부활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악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남은 평생을 지탱할 유일한 도덕적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형식적인 정교회의 교리와 국가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왜곡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소박한 노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직접 신발을 수선하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숭고함 속에서 신성한 우주의 질서와 인간 사이의 평등한 유대감을 회복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외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891년 러시아를 덮친 참혹한 대기근의 현장에서 톨스토이는 지식인의 펜을 내려놓고 수만 명의 굶주린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구호 활동에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을 돌며 급식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아 배고픈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사랑이 가진 실천적인 힘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인구 조사에 참여하여 빈곤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학술적 서신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기록물에 따르면 그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형제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호흡하는 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 정신은 국경을 넘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전달되었으며 두 위대한 영혼은 수차례 서신을 교환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간디는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이야말로 증오와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확신하고 인도 독립운동의 거대한 사상적 뿌리를 내렸습니다. 19세기 말의 기록에 따르면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평화 공동체 운동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새로운 인류 문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그의 소박한 삶과 박의 정신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지상의 천국을 일궈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톨스토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그의 선포는 오늘날까지도 평화운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1910년 11월 추운 겨울밤 82살의 노구로 영적인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났던 톨스토이는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오직 사랑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장엄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떠남은 모든 비본질적인 집착과 소유를 버리고 순수한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거룩한 영혼의 결단이자 사랑의 완성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민중이 모여든 그의 장례식은 화려한 예식보다 더 경건한 슬픔 속에서 치러졌으며 인류는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양심을 잃었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지에 어떠한 장식이나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소박한 과정조차 그가 평생 가르쳤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꽃이 되어 인류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외치며 추운 겨울밤 가출을 감행했던 그의 최후는 순수했습니다.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평화운동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소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헌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설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레프 톨스토이의 위대한 생애와 사랑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영혼을 아주 오랫동안 풍성하게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